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들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 SEC가 이제 항소를 하지 않고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를 받아들였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SEC가 ETF를 승인했다. 이제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 곧 페이크 뉴스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가격이 28,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페이크 뉴스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27,500에서 60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페이크 뉴스를 기점으로 이 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시장에 무관심이 극에 달했을 때 현물 ETF라는 이제 불씨가 관심을 다시 모은 것이죠. 이는 철저하게 계획적인 일로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세력들의 농간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이번 현물 ETF 승인권이라는 페이크 뉴스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현재 보시는 이제 사진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들의 자산 운용 규모입니다. 맨 위에 블랙록을 보게 되면 가히 감도 안 오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UM이 총 운용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조 4,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9조 달러면 한화 1경원이 넘는 이제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1경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죠. 이 피델리티도 3조 달러의 운용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랙록 등 기관들은 거래가 쉬운 비트코인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 운용 보수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ETF 승인을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ETF 운용 수수료는 0.2%에서 최대 2% 수준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는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은 이 주류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TF를 발행한 이제 기관들은 연기금과 각종 투자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 시장에 이 크립토 마켓에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는 소식은 SEC가 3에서 6개월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가격의 상승분은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ETF 승인 후에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에 1,500억에서 2천억 달러의 대규모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다음 ETF 승인의 데드라인인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ETF 신청 마지막 데드라인인 1월 10일경에 일괄 승인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제임스 셰이파트는 우수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나 또는 여러 현물 ETF의 자산과 거래량이 쏠릴 것이라며, 특히 자산을 매수하고 오래 갖고 있기를 원하는 신규 자금들은 보다 싸고 효율적인 현물 ETF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현물 ETF 시장이 이제 한화 134조 원의 시장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가 매트릭스포트의 수석 연구원 마르쿠스 틸렌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또한 향후 4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무려 3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데, 2019년을 돌이켜 볼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7개월간의 휴지 기간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325%
10% 급등하는 극적인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지난 7월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다라는 가정을 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해석인데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4년 5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런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감기나 현물 ETF 같은 호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승론의 배경에는 순전히 매크로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전망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금리 인상의 후반에 와 있다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월가와 정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은 미국은 여유가 그리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큰 저항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접을 뜻을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정 자산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역시나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 절대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오죽하면 투자로 돈 벌면 부동산 산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 주변에서 부동산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돈 번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니 나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옆집의 철수도 옆집의 영희도 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근데 이런 믿음은 대를 이어가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중국 또한 부동산 불패가 우리나라만큼 만연하게 기조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특정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그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껏 반감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불장으로 진입했다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학습 효과를 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지금껏 비트코인은 그 흐름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배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비트코인에 아직도 세력이 있어서 세력이 가격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의 검은 손들이 보인다라는 실제적인 시그널들이 몇몇 관찰이 되고 있죠. 이 비트코인의 사이즈가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코인 투자자들과 월가의 사이클을 타고 계속해서 오른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받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위대한 홀더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XRP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목적의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의 예로 비트코인과 리플의 기술이 무역 자금 세탁과 현금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조달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러한 언급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리플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가 리플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루머는 루머, 이제 어디까지나 루머일 수 있는데 이런 기대를 품는 것은 최근 SEC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SEC가 한 일이라고는 모든 코인에 대한 방해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명분은 투자자 보호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법률과 규제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SEC는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이 리플과 SEC가 끝까지 가서 내년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리플은 지금까지 2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소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XRP 레저 개발에 쏟았다면 리플의 위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렇듯 규제 이슈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는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해외로 본사를 옮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SEC의 행패는 무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식 재판에서 리플은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고 달라질 것은 크게 없게 되었는데요. SEC가 지금까지 소송을 끌고 온 상태에서 조용히 소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리플도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확답을 받고 싶을 겁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송이 마무리되면 리플사를 상장시키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EC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소송을 합의하면 좋겠지만 이미 걸려있는 솔라나 카르다노 등의 코인들의 소송을 걸어둔 만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2억 달러 정도 내고 소송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계속하라고 협박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리플과는 적당한 선에서 절반의 승리만 가져가고 마무리하는 편이 SEC에도 나은 선택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이미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증권이 아니라고 수차례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막는 이유는 난립해 있는 거래소 때문이 큽니다. 이 코인베이스가 시장 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 절반 정도를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으니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둑은 이미 터졌고 SEC는 손가락으로 터진 둑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둑은 결국 터지고 말 겁니다. 법안이 한 번에 그럴듯하게 나와서 크립토 마켓이 규제 안에서 운영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JP 모건은 이미 주식이나 ETF를 토큰화해서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개발을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규제를 이야기하는 동안 기존 금융권들이 크립토를 이용해 돈 벌 궁리를 실현하고 있는 건데요. SEC의 이런 멍청한 행동은 어쩌면 금융권이 코인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개발을 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어쨌든 SEC가 굳건할 것 같은 입장은 이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에 대해 악담을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 JP모건이 토크나 담보 네트워크, 즉 TCN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반 토크나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TCN의 론칭으로 투자자는 전통적인 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펀드의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블랙록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하면서 이제 주식이나 펀드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TCN을 JP모건이 개발을 했고 그 첫 거래를 블랙록이 했다라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토큰화된 펀드의 주식이 바클레이스 은행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TCN은 2022년 5월 JP모건 내부적으로 테스트된 후 론칭이 됐습니다. 이 모두가 하락장을 지켜볼 때 JP모건이 블록체인과 토큰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서비스 론칭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금융 공룡들의 이번 움직임은 철저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던 금융시장이 토큰화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할 거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명 ETF 상품들을 투자자들이 코인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까지 알트코인은 사실 가치가 전혀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대를 키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주식을 토큰화해서 코인 마켓에서 거래
거래를 할 경우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겁니다. 실제로 규제의 복잡함을 피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을 토큰화하면 세계 각국의 거래소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의 볼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변화를 보면 오히려 코인마켓에는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토큰화는 궁극적으로 코인마켓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코인마켓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인마켓의 대장인 비트코인에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ETF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볼륨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분명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자본시장에 흡수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라는 점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분석법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가 될 겁니다. 이 이상의 호재는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코인 마켓 유입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불꽃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기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